(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화재로 29명이 사망을 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최근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이 제천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심리적인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천 화재 유가족 민동일 공동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화재로 그 민동일 대표께서도 가족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네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친정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 수능 시험이 끝난 둘째 딸을 데리고 내려간 여동생이 아이고. 어머니와 딸을 같이 목욕탕에 그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 한날 1시에 가족 세부 3명이 사실은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되고 여동생, 그다음에 조카 이렇게 3대를 한날 1시에 잃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최근에 그 연구원의 조사를 보니까 제천 화재 피해자 가운데 73%가 불면증 앓고 있고 37%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네네. 유가족분들 만나보면은 심리적인 충격이라든가 우울감들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좀 작은 도시예요. 예. 그래서 사실 작은 도시에서 인명 피해가 사실 너무나 큰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참사 직후에는 이제 화재 건물에서 탈출한 부상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나 또는 주변의 주민들은 그 화재 현장을 다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 치료를 받았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좀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희생되신 분들의 그 유가족들, 정작 힘들었던 유가족들은 사실 심리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거는 당시 심리치료를 받을 사실 경황도 없었고요. 너무나 그 충격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우선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심리치료를 좀 못 받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는 사실 심리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 굉장히 좀 불안감을 안고 사는데 사실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요. 어디를 나가도 불안하고 더군다나 가족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고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네. 또 저에 대한 어떤 증상이라면 증상일 수 있는 게 사실 대인기피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 만나서 얘기를 해도 즐겁지도 않고 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있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들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대인기피 등 이런 강박감이 시간이 가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화재 사고에 의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진실 규명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당시에 소방 지휘부는 불기소 처분됐고 유가족이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방본부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들을 좀 크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진실규명이라는 게 사실 29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사망한 분들을 보면은 건물 내부에 있던 분들이 다 사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 외부적으로 보였던 분들은 구조도 되고 그랬는데 건물 내부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구조를 받지 못했죠. 그 희생이 가장 많이 발생된 위치가 2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층에서 그렇게
한 분도 생존이 못하고 다 사망했다라는 부분은 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진실규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뭐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서 저희 사실 유가족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희생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소방 기구의 늑장 대응이라든지 안일한 대응 등에 대한 어떤 과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것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사법부로부터 좀 받아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네. 그것조차도 사실 기소를 안 했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천화재 참사 진상을 사실 소상히 밝히고 이로 인해서 소방지휘부 활동이 아마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제2의 제천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기소 처분이나 재정신청 기각으로 인한 그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날 29명이 사망을 한 이 참사에 대해서 재판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재판은 건물주하고 건물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사실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 재판은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그 3심인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재판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 재정 신청 기각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본부에 네.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현재까지는 뭐 재정 신청 기각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검찰 항고와 이제 재정 신청이 연이어서 지금 기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무척 지쳐 있고요. 네.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국회에서 그 국회 행안위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후위가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네. 제천화재 유가족 대표 민동일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국회 말씀하셨던 행정안전위원회가 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평가 소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 평가 소위에서 어떤 것들을 좀 규명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의문시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밝혀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지휘부에 대한 그 경찰에서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국가의 두 주체가 네. 사실 결과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지 이 점은 좀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더더군다나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청의 그 합동조사단에서조차도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상당수 인정했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달리 평가한 이유를 사실 평가 소위가 좀 밝혀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 예. 그 소방본부의 소방합동조사단에서도 지휘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예.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두 가지 다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소방청에서 하는 거는 뭐 조사니까 뭐 수사는 아니고요. 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 화재의 희생자가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아니라고, 그다음에 너무 그 대응이 늦고 제대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그러니까 소방 지휘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평가 소위에서는 좀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가족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당시에 소방지휘부의 어떤 지시나 행동이나 조치들이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처음에 도착했던 소방지휘관이 2층에 그 많은 요구조자가 있다라는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도착해서 사실은 10분 이내에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구조하라는 지시를. 네. 물론 보이는 사람의 요구조자가 있으니까 거기를 구조하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 화재가 세니까 1층에 화재 진압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의 임무는 불만 끄는 임무가 아니고 불도 꺼야 되고 인명도 구조해야 되는 게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무리 소도시에 있는 소방에 대한 인력이 적고 장비가 적어도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은 안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지시를 해서 정말 구조를 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그 구조대라든지 각종 다른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무전이 터졌어야 되는데 사실 무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예. 무선 전화로 그거를 요구조자가 있다는 거를 받았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그것을 빨리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화재 진압하는 것도 방향을 그쪽으로 우선시할 수 있거든요. 네. 출구를 먼저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하는 사람조차도 2층에 요구조자가 있는 걸 몰랐다. 구조대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방지휘관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이거는 구조하라는 지시조차도 안 했으니 이 저희가 소방의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군대 조직하고 비슷하게 네. 명령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조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명령이 없으면 가지를 않죠. 그러니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사법부의 유무죄를 좀 판단해보자라는 게 저희 유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혹시 사고 이후에 그 소방 지휘부 분들을 따로 만나시거나 뭐 아니면 의견 청취 같은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고 난 직후에는 네. 예, 뭐 소방에서 저희들한테 뭐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한두 번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브리핑했을 때의 상황, 그 말했던 상황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상반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본인들의 경험도 없고 하는 거를 얘기했던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적인 조력을 받아가면서 했던 그 조리된 말과의 차이점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거기가 검찰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과연 연막탄을 터뜨려 놓고 구조하러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검찰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소방 지휘관이 한 명이 거기서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습니다. 왜 2층에 요구조자가 있는 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구조를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니 답변이 부정확한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게 자기는 부정확한 정보였다. 아니 그래서 119 상황실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부정확한 정보냐. 네. 라고 사실 뭐 좀 질문도 하고 따지기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답변을 안 해서 사실 뭐 그 뒤로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저희들이 좀 관심이 멀어지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유가족들 피해자분들께서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 제천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지금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유가족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건 압수 진상 규명입니다. 왜냐하면 제천 화재와 같은 화재가 또 발생한다면 국민이 적시에 국가의 구조를 요청한다면 국가가 사실 최소 목숨은 구해줘야 된다는 믿음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제천에서는 그렇게 119로부터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절규하고 했어도 우리 희생되신 분들은 구조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 행안위의 평가소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좀 진실규명이 제대로 좀 밝혀주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평가소위가 이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실 무너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천화재 참사 희생자들은 사실 목욕하러 가서 또는 헬스하러 가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생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희생된 유가족들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실효적인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나 또는 심리 지원을 포함한 정당한 어떤 피해 배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행안위에서 지금 구성된 그 평가소위에서 일정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다시 연락을 좀 드려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천화재 유가족 민동일 공동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